안녕하십니까. 차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아닌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라는 제가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기 위해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 주변이나 제 지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자동차에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들이 아닌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본인이 첫 차를 구입을 원하는데 어떤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본인이 현재 아반떼와 K3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두 차량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편의사항이 더 좋고 어떤 안전사항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차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차를 구입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조차도 그랬고 주변에서 뭐 소렌토, 산타페 이렇게 경쟁 차종 차량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렇게 매력적인 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결정 장애라는 걸 겪습니다. 심지어 흰색을 살지 검은색을 살지도 내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의 그런 전문성과 그런 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여러분들께 사연을 받아서 혹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고 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DM을 보냈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첫 차로 아반떼와 K3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아반떼가 예뻐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반떼 사지 말고 K3 사라고 하고 둘 중에 뭘 사야 할지 또 무슨 옵션을 넣고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차를 보다 보니 피아트 500C와 큐브가 참 예쁘던데 그 차는 별로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형 아반떼와 그리고 신형 K3 그리고 번외로 피아트 500C와 닛산 큐브 이렇게 4대 중에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의뢰인 정보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20대 후반 그리고 성별 여성이고요. 고려 차종은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 추가적으로 피아트 500C와 닛산 큐브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 차량 용도는 주로 출퇴근 및 주말 여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는 왕복 50km 미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차량 선택 시에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디자인과 연비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고요. 예산은 2,500만원 미만으로 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과 주어진 예산과 이런 고려 사항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아반떼와 K3 그리고 피아트 500C와 닛산 큐브 개인적으로 이 뒤에 두 차량은 배제를 시키겠어요. 뒤에 두 차량은 연식도 오래됐고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반떼와 K3가 훨씬 더 낫다라는 취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와 K3를 위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신형 아반떼와 신형 K3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디자인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 차이예요. 개인의 호불호 차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여성분이 어떤 디자인을 아까 잠깐 아반떼가 전 예쁘던데 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반떼를 좀 더 마음에 두고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3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반떼가 좀 파격적으로 나와서 아직 눈에 안 익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보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워낙 또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완전 세련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또 K3와는 다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서 디자인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K3를 고르겠지만 이제 아까 의뢰하신 여성분께서는 아반떼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다음으로 연비를 이제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비 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인 연비를 보면 일단 아반떼는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이렇게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데, 그리고 아반떼 가솔린과 K3 가솔린은 1.6L로 똑같아요. 네,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공인 연비 또한 15.2km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반떼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17.8이 나와요.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유류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아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왕복 출퇴근 거리가 50km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근을 5일간 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약 50km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5,000km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반떼와 K3 1.6 가솔린은 약 1년에 15,000km 기준에 164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디젤, 아반떼 디젤을 선택하셨을 때는 1년에 123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K3는 디젤 모델이 없어요. 아반떼에만 디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K3에서는 디젤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게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류비 기준은 가솔린 1,656원, 디젤은 1,457원. 그 유류비 사이트인 OP넷이라는 데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현재 이렇게 유류비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 1년에 이제 가솔린과 디젤을 선택했을 때 4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에 41만원이면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성분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41만원, 2년에 82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디젤은 아시다시피 진동이나 소음면도 있고 경유 냄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계산을 해봤을 때 유류비 차이도 1년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가솔린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식이 오래될수록 디젤은 더 시끄러워지고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을 꾸준히 타시는 게 더 차의 정을 오래 두고 타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중점 사항이었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반떼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 사이트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트림별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스타일, 가장 기본 엔트리 트림은 스타일은 1,4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단 수동 변속기에 직물 시트,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일은 배제하겠습니다. 스타일은 그냥 뛰어넘어야 돼요. 여성분께서 수동 운전하실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오토로 주행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일단 스타일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 다음 트림이 이제 스마트라는 트림이에요. 1,796만원이고요. 이 스마트 트림은 스타일 기본 품목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미리 형광색 라인을 쳐놨는데,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말씀하셨던 안전 기술들,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까지 안전 사양이 확실히 아까 트림보다 스마트 트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트림을 골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으로 접히고, 인조 가죽 시트에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편의사항은 열선 핸들과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주행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 트림 정도는 골라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산이 2,5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에도 부합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옵션을 고를 수가 있어. 하이패스도 추가해야 또 편하게 주말 여행 다니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 2 118만원짜리는 어떤 거냐면, 8인치 내비게이션에 이제 블루링크, 풀 오토 에어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비와 저는 후방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2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도 74만원인데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또 추가적인 안전사양입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보행자 포함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별로 사용은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전사양에 추가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시스템까지
안전사양이 그리고 후방에 대한 안전사양이 대폭 추가되는 게 바로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이 생애 첫 차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양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했고,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1 69만원짜리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뭐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주차거리 경고, 그러니까 안전사양 플러스 이제 통풍 시트도 요즘에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컴포트 패키지 2까지 넣어 주셔야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전혀 그런 어려움 없이 주행하시면서 만족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트림은 프리미엄 패키지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인데 프리미엄 트림에서 뭐 특별히 뭐 그런 고를 건 없어요. 앞좌석 통풍 시트와 하이패스 시스템은 아까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프리미엄 패키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 뭐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이런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주행하시면서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있으면 좋고 멋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이면서 프리미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여성 운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컨셉에 맞춰봤을 때 프리미엄까지는 갈 필요 없고 이 스마트 트림까지만 가셔도 충분히 차를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반떼는 스마트 트림과 옵션 사양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K3는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3는 마찬가지로 기본 엔트리는 트렌디라는 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1,561만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뭐 안전사양은 많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건너뛰도록 하고, 다음 트림인 럭셔리와 프레스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럭셔리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과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와 앞좌석 히팅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입니다. 이거 다 있으면 좋아요. 이거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를 한번 볼까요? 뭐 금액적으로 부담 없으니까 프레스티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측방 충돌 경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스마트 키 시스템이 프레스티지를 선택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정도는 선택을 해주셔야 마찬가지로 크게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차를 안전하게 또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3는 프레스티지 정도 트림이면 아주 딱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하이패스와 룸미러 ECM 25만원 추가되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83만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64만원은 이제 정방 충돌 방지 보조, 보행자 포함, 그리고 차로 이탈 경고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까 아반떼와 거의 똑같은 사양이에요. 그래서 안전 사양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도 추가를 하면 더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윗등급으로는 또 노블레스라는 등급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블레스, 뭐 풀 LED 헤드램프, 슈퍼비전 클러스터,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행하면서 전혀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2,100만원 넘기면서 노블레스까지 선택하실 필요 없고, 프레스티지 1,993만원의 옵션만 몇 가지 넣으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옵션을 넣은 그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1.6 가솔린으로 스마트 트림으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들을 모두 추가했을 때 금액은 2,082만원이에요. 그리고 K3는 1.6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을 했을 때 2,165만원입니다. 기아 K3 프레스티지가 83만원 정도 더 비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자인에 83만원을 더 투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 사실 큰 부담이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몇천만원짜리를 고민을 하는데 83만원이라는 금액은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예산을 2,500만원 미만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딱 둘 다 예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 연비, 그리고 안전성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요 트림의 요 가격이면 딱 알맞게 주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요 두 가지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피아트 500C와
닛산 큐브는 추천하지 않느냐? 제가 피아트 500C를 한 3박 4일간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차가 너무 약간 레이처럼 생겼잖아요. 레이처 이쁘긴 정말 예뻐요. 그런 프렌치 감성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차 자체의 그런 성능이나 안전성 부분에서 이 두 차량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예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쁜 쓰레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피아트 500C 타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물론 뭐 예쁜 차지만 안전하고 그렇게 성능이 좋은 차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닛산 큐브 또한 워낙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기도 하고 박스형 카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도 첫 차로 가장 많이 고려하시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닛산 큐브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현대 기아도 충분히 예쁘고 멋지고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차종 중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번 이 두 가지 트림 중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아반떼와 K3의 디자인 부분은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께서 아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반떼를 선택하셨다면 이 1.6 가솔린 스마트 트림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뭐 K3로 결정하셨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을 추가해서 이제 뭐 출고를 하시면 물론 거기다 더 추가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 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실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뭐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해보는 거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차량 구매하실 때 뭐 고민이나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되시는 분들 제 인스타그램 여기 밑에 인스타그램 뭐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트림이 적합하고 어떤 차량들이 두 개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반떼 가솔린과 K3 가솔린 스마트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을 비교해봤을 때 연비는 동일하고요. 안전성으로 봤을 때 에어백과 뭐 TPMS, 이제 타이어 공기압, 맨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운전자 주의 후측박 경고 모두 안전성은 동일해요. 근데 편의상 부분에서 쭉 다 동일한데 뒷좌석 열선이 K3에만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부분이고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3가 83만원 더 비싸요. 근데 뒷좌석 뭐 열선 시트도 있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이나 혹시나 아반떼와 K3를 고민하고 있으신 주변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괜찮네, 확실히 이렇게 사면은 괜찮겠다, 마음에 들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사연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